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초반 호남 기선 잡기에 나선 가운데 참여정부의 호남 홀대론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인양이 이뤄지기 전 조타시를 수중 촬영한 영상도 입수됐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 진입로를 공매로 넘겨받은 소유주가 학교 측에 매달 600만 원이 넘는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부터 다져놓고 세를 확산하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은 촛불과 함께한 정권 교체냐, 부패 기득권의 정권 연장이냐의 대결이라며 확실한 정권 교체에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광주공항을 옮기고 그 자리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공약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 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문 후보의 유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골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웅용, 김성한 전 타이거스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하루 앞서 광주를 찾은 안철수 후보는 IT 강국을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 시간입니다. 선거 초반 두 후보에 잇따른 호남 방문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세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 대선과는 달리 호남 민심이 양분된 상황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겠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처럼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상대를 흠집내려는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에서 4대 권력기관장을 포함해 호남 출신 인사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이 발탁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호남 청서부까지 잘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 부채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숫자가 확연히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맑고 포근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말썽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공기가 탁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광주가 현재 100 마이크로그램, 전남이 8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오후까지 지속되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이 황사를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내일 낮부터 저녁까지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니까요.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를 그리고 내일은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장성이 4.9도, 담양이 4.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0도, 장성과 담양 화순 1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쌀쌀하니까 옷차림 잘 해주시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9도, 보성도 1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미수습자들이 여러 명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객실부터 시작됐는데 처참한 선내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뱃머리 A데크에 가로 1.2m, 세로 1.5m의 출입구가 뚫렸습니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객실로 미수습자 5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가장 먼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이 드나든 지 2시간도 채 안 돼 진흙이 잔뜩 묻은 가방과 캐리어 등을 꺼내 나옵니다. 한 개조의 8명으로 구성된 수습팀은 객실 부인 3, 4층에 출입구 9곳을 마련해 쌓인 지작물과 진흙 등을 빼내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 중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유해 발굴 전문가와 신원 확인팀 등을 투입하여 현장을 보정하고 생존
사연자 증언 등에 따르면 미수습된 학생 4명과 교사 2명은 4층 객실에, 일반인 3명은 3층 객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4층 객실에는 현재 철제 기둥은 남아있지만 객실과 객실을 구분하는 간이벽은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로 진흙과 구조물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당부하며 초조하게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9명을 다 찾아서 합동으로 장례를 치르길 바라는 거죠. 현장 수습본부는 수색에 석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선체조사위원회도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내부조사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6개월 뒤의 모습이 담긴 조타실 수중 촬영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6분 47초짜리 원본 영상인데요. 각종 계기판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어 침몰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속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 조타실 내부 모습입니다. 촬영된 시점은 2014년 10월 29일 새벽 5시 15분. 선박 평형수의 상태를 알려주는 밸러스트 워터 탱크 게이지 눈금이 모두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부족은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물론 침몰 과정에서 계기판 고장 등을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조타기 방향 진행각 표식이 15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세월호가 5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엔진 기동 상태를 나타내는 이른바 텔레그래프의 레버 위치는 스톱 눈금에 가 있습니다. 배가 좌우로 기우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인 핀 스테빌라이저 기기판과 벽에 붙은 항내 속력표도 눈에 띕니다. 이 영상은 세월호 침몰 6개월 뒤 세월호 수중수색 민간 잠수팀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잠수의 목적을 인명수색을 하는데 더 우선을 뒀기 때문에 이런 조타실이랄지 이런 기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중 촬영을 진행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수중 수색을 중단하기 전에 이제 기록 차원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세월호 조타실 수중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재단 이사장의 비리로 홍역을 겪었던 광주 홍복학원에 이번에는 통행료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 진입로를 공매로 넘겨받은 소유주가 매달 600만 원이 넘는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홍복학원 산하의 학교가 자리 잡은 광주시 주월동 일대. 흉측하게 변해버린 건물을 포함해 학교 주변 땅 5필지가 지난해 11월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소유주였던 재단 설립자가 세금을 체납해 공매로 넘겨줬고 한 건설사가 모두 낙찰받은 겁니다. 공매로 낙찰된 5필지 가운데 한 곳인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건설사는 최근 학교 법인에 건물 철거와 함께 매달 680만 원에 이르는 통학로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 측이 부지를 사들일 여유가 없는 데다 임시 이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립자 측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부지를 사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사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재단 측은 수십 년 동안 통학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재입차를 촉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금호아시아나에는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매각 절차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우선 매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공정한 재입차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광주형 장애인 복지 7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정책에는 장애인과의 상시소통 체계 마련과 종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조성과 일자리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만 8천여 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 중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금남로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난장 프린지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축제가 어떻게 꾸며지게 될지 정형균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프린지 페스티벌 주제가 황홀한 변신인데요. 이 변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2017년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그 주제는 황홀한 변신입니다. 변신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새로운 문화의 형상을 의미하는 뜻인데요. 광주 문화 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변화, 그다음에 생각의 변화, 그다음에 공연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광주 문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슬로건은 이제 광주가 날개를 달았다로 잡았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매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죠.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 달라진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우선 그 시리즈로 구성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그 웃음 폭발 시리즈, 그다음에 광주 역사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광주 감동 시리즈,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의 그 에너지와 끼와 재치를 만날 수 있는 오음의 기똥찬 광주 시리즈, 이렇게 3개 시리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다 보면 주변 상권도 이제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국립아시아문화재단 홍보 효과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금남로 주변과 연계한 행사 마련돼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격주로 진행을 하였는데 올해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프린지가 진행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심에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매주 진행되기 때문에 도심 주변에 굉장히 그 경제적 역할이 많이 작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2월까지 약 8개월간 프린지 페스티벌이 진행이 될 텐데 축제 기간 중에 절대 놓쳐선 안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광주 감동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광주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성산별곡 퍼포먼스, 그다음에 오음의 기똥찬 광주 시리즈 같은 다양한 내용들, 그다음에 80년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님을 위한 몸짓,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는 공연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많은 가족 단위로 즐겨볼 수 있는 웃음 폭발 시리즈도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폭력 조직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들은 계파와 상관없이 돈만 되면 합종 연횡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다리 홀짝 게임 등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충전과 환전해줬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회원 110여 명으로부터 73억 원을 베팅받아 챙긴 돈만 37억 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자 등에게 구입한 대포 통장 70여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사무실을 2차례나 옮겼으며 이처럼 CCTV까지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울과 광주 등 4개의 서로 다른 폭력 조직원들로 각자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들 영역을 그렇게 침범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응징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니까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타 조직과도 합종 연행을 하는. 경찰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환수에 나서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 38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낮 풍영정천에서 물고기 20여 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인근의 비료 생산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업체의 우수 관로를 통해 계면 활성제가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광양에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까지 영향권에 들어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항 인근에 조성 중인 한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우드칩 같은 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220메가와트, 3만 3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 지역에 발전소 건립 계획이 가시화되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뜨거운 공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우리 지역에 사람 살지 말라는 말과 사업자 측은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까지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광양 그린 같은 그런 환경 설비를 해서 향후에는 광양만권 전체가 그 환경 오염물이 낮춰지는 현상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 여건에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반경 10km 안에 여수와 순천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광양읍과 그리고 율촌, 고랴 주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은 신대지구도 아주 큰 영향을 줄 건데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산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와 광주 지역 11개 대학이 대학생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각 대학은 청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청년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지역 강소기업 20곳 이상과 구직자 400여 명이 참여해 활발한 구인구직 활동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받고 면접까지 진행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주관한 한국화 공모전인 제1회 광주하루 작가상에 성신여대 유근택 교수가 선정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대상에는 이호옥 씨, 그리고 우수상에는 장예슬 씨와 하성읍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광주하루는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전시회 개최와 도록 제작 등의 지원이 뒤따릅니다. 섬세한 소묘와 화려한 색채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중견 서양 화가 손종훈 작가가 25년 만에 고향 광주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엄마의 품을 주제로 연 이번 전시에서 손종훈 작가는 행복과 희망을 염원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특유의 아름다운 색채와 자유로운 구도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광주 인근의 5개 시군이 빛고울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 세계 수영대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근 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와 인근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남도문화 관광 활성화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임기영 투수의 완봉승에 힘입어 6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수원구장에서 열린 KT와의 1차전에서 선발 임기영의 9이닝 무실점 호투와 임명기의 시즌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으로 KT를 5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에 이어 2승째를 올린 임기영은 9회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데뷔 후 첫 완투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광주 지역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100여 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적으로 2분기에는 나들이 활동 증가 등으로 소비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올해는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 등이 겹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 박종광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가 광주시 의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조만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박종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도덕성에 일부 단점이 있었지만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는 자질이 충분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